안녕하세요. 테크카페 김준배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유택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죠. 이유택의 청년희망. 이유택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유택입니다. 매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혁신이란 키워드가 보이네. 혁신으로 경쟁하라.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혁신이란 단어가 진짜 국내외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청년사회에서도 혁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혁신이 좀 막연한 느낌도 들고 막 도전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우선 우리 미국 사회 그리고 뭐 국내도 많이 활동하셨으니까 혁신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 너무 많이 여러분들 우리 사회 속에서 또 생활 속에서 듣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혁신의 필요성은 미국 표현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날과 같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혁신이 없이는 경쟁하기 참 어렵겠죠. 근데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60년대, 70년대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시장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안이하게 치열한 경쟁이 아니고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만 만들어서 시장에 내면은 소비할 의향이 있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회사가 잘 되고 또 시장에서 환경이 좋으니까 제품을 팔기 쉽고, 그러니까 조금만 큰 돈을 벌면은 보너스도 주고 승진도 시키고 파티도 하고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는 소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됐었죠. 그런 상황 중에서 일본 기업들은 어려움 속에서 극복을 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당시에 코스트를 낮추는 활동을 계속했었고요. 동시에 제품의 품질은 낮추지 않고 코스트를 낮추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들이 잘 아는 지속적인 향상, 그 일본 말로 표현을 하면 카이센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코스트를 계속 낮추고 품질은 유지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계속했었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굉장히 향상이 됐고, 미국 기업들이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 미국 정부에서 이 정부 차원에서 미국 기업들을 위한 품질 향상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리고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과 품질 혁신 상을 마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준비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국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는 지속적인 향상, 좀 속도가 느리더라도 천천히 되는 향상이 아니고 이 급진적인 혁신까지도 우리가 무릅쓰고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노베이션이 중요하게 강조가 됐던 것 같고요. 요즘 상황 여러분들 과거의 상황보다 더 치열하면 치열했지 경쟁 상황이 더 수그러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퍼 경쟁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그 경쟁 상황이 더 치열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단순히 얼마에 더 수익을 내는 애의 경쟁 정도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의 경쟁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15년에서 30년이 걸리는 의약 제품을 하나 만드는 것이 보통 기간인데요. 6개월, 8개월 만에 의약 제품, 예를 들면 백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혁신이 되어버렸고요. 그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이제는 시장에 조금 더 늦게 제품을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류의 생명을 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될 정도로, 꼭 그렇게 크리티컬한 백신까지 가지 않더라도 마스크가 공급이 적게 된다든지, 아니면 산소 마스크가 공급이 적게 돼서 많은 중환자 병실에서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혁신은 이제 더 이상 어떤 경쟁력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선을 갈라놓을 수 있는 처절한 그런 상황 속에서의 어떤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에 대해서 정말 코비드-19 이번에 백신 개발하는 걸 사례를 들었는데요. 정말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이 의미 있는 서거였던 것 같아요. 혁신이란 게 어떻게 노력하면 가능한지 그 좋은 사례로 들어주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업과 같은 곳에서,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과연 혁신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뭐 혁신하면은 기술 혁신이라든지 기업에서의 혁신, 그래서 주로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하는 그런 혁신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에게도 혁신은 동일하게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갖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또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또 누구에게나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 우리 현실 속에서 본다면은 혁신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삶 속에서의 그 어렸을 때 혁신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부러운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저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아니면 공부만 열심히 해도 성적이 그렇게 크게 향상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요. 또 시험이 가까워 왔는데도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주말에는 돌아다니기도 하고 정말 아주 부러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시험이 다가오면은 공부만 해도 벅찬, 공부만 하기에도 벅찬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친구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을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를 잘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제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와 놀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운동도 못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혁신적인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자면 저는 시험 때가 아니면 긴장이 늦춰지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긴장이 늦춰지면 딴 생각들도 하게 되죠. 근데 이 친구는 수업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노트를 해서 시험 때가 되면 중요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중요한 것인데 내가 잘 모르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성적을 높일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운동과 또 친구들과의 어떤 사교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트레이드오프 관계, 트레이드오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기업이 코스트를 줄이면은,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코스트를 줄이면은 퀄리티도 줄어들겠구나,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트가 줄어들면 품질도 낮아지겠구나 생각하는데, 혁신이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코스트를 줄이면서도 품질을 유지하거나 품질을 오히려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자, 모든 사람들이 코스트와 품질은 트레이드-오프 관계, 그러니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지요. 화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 화면에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은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한번 그려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퀄리티와 코스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퀄리티가 높다, 낮다, 그리고 또 코스트가 높다, 낮다,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코스트가 높다, 퀄리티가 높다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요? 코스트가 높다는 얘기는 코스트가 높으면은 프라이스를 높게 책정을 해야 되겠죠. 가격을 높게 책정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이 되겠죠. 자, 자동차 시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BMW라든지 머세데스 벤츠라든지 비싸죠. 여러분들 BMW 공단 가보면은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학력 수준이라든지 임금 수준이라든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BMW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 컴포넌트들, 머티리얼들 다 비싼 머티리얼들을 쓰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퀄리티도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제품들이 그런 시장에서 경쟁을 합니다. 높은 가격에 또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그것을 하이엔드 마켓이라고 그러죠. 고가의 시장, 고품질의 시장.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보면 코스트가 낮으니까 가격도 낮게 책정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도 사람들이 expect하는, 기대하는 퀄리티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프론티어 라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이 시장에서 경쟁을 할 것인가, 이 시장에서 경쟁을 할 것인가. 옛날에 우리 현대자동차 어려운 시기에 시장을 진출할 시기에 폰이라는 자동차가 미국에 처음 진출을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그렇지만 자동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광고하면서 저가 시장으로 공략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전략의 선택이 되겠죠.
많은 경쟁자들이 중간 정도에서 경쟁을 합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가격과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품질, 그렇죠? 그것을 acceptable quality의 affordable price라고 미국에서는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cost를 더 낮출 수 있으면서, 방향이 low cost 쪽이죠. cost를 낮출 수 있으면서 만약에 동시에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만 찾아낼 수 있다면, 그렇죠? cost를 낮추면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만 찾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새로운 경쟁적인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이 새로운 경쟁 라인에서 프론티어 라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은 새로운 프론티어 라인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게 됩니다. 어느 지점에 있든지 그 전에 있었던 경쟁 라인, 프론티어 라인이라고 하는 이 라인에 있는 어떤 경쟁자들보다도 새로운 프론티어 라인을 구축하고 여기에 포지셔닝한 여러분들은, 혹은 혁신자는 과거의 기존의 경쟁자들보다 훨씬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자, 혁신의 가치는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혁신의 의미는 가장 가깝게 생각한다면 우리들 주변에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 것들, 공부와 노는 것,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쪽 두 가지를 다 성취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낸다면 그것이 혁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트와 퀄리티, 퀄리티를 줄이지 않으면서 희생하지 않으면서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이것이 경쟁이지, 코스트를 줄이고 퀄리티가 줄여든다면 이것은 혁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어떤 혁신의 예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의 기회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프로 그 혁신의 어떤 프론트 라인 그렇게 설명하셨는데요. 정말 가격을 낮추면서 퀄리티를 높이는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네요. 이거 말고 또 혹시 우리 청년들이 혁신에게 또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혁신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경쟁력만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또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가슴속에 심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경쟁 사회에서, 치열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경쟁하고 고민하고 있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콜롬비아라는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참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척박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콜롬비아는 석유가 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가장 경제 인구들이 젊은 나이대를 가지고 있는 건강한 나라예요. 젊은 나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 환경이 어렵고 그 경제 환경 속에서 사는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 그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커피 농장이나 아니면 노동력을 품팔이해서 금요일까지 일한 번 돈을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파티를 하고 술을 마시고 마약의 다양한 사회적인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자기 희망을 저버리는 그런 아주 악순환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에서 나는 석유가 가격이 얼마나 비싼 줄 아냐? 제가 보스턴에서 구입하는 석유의 가격보다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에서 나는 석유가 국내에서 팔리는 가격이 더 비쌀 수가 있겠느냐. 그 이유는 석유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없고 석유를 또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비싸게 여러분 국내 시장에 파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극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은 또 석유라는 것은 우리와 좀 멀리 있는, 그 친구들과 멀리 있는 제품이라서 더 가까운 제품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커피 농장에서 5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 12불에서 15불인데 제가 일주일에 커피를 하루에 한 잔 마신다고 해도 2.5불의 커피를 사서 마시면은 일주일 동안 마시는 커피 비용 값과 비슷하다. 그런데 제가 한 잔 마시는 커피의 밸류 체인을 제가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7, 8시간을 떼약볕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12불, 15불의 인컴을 받는데 제가 사는 커피 한 잔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노동력의 가치를 달러로 환산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주 뜨거운 대학볕에서 일하지만 그거 다음에 그 커피들을 모아서 중개상을 하는 홀세일러들은 그렇게 대학볕에서 일하지 않고 트럭 한 대로 많은 커피들을 모아서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중개상을 통해서 해외로 커피를 수출하는데 에어컨이 있는 좋은 오피스에서 반팔을 입고 시원하게 일을 하고 다큐멘트에 몇 개의 다큐멘트에 사인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사 먹는 커피에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그림 하나를 그려놓고 우리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브랜드 가치라는 가치를 팔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5일 동안 그렇게 뜨거운 태양볕에서 계속 일하는 것을 반복하면서도 생활이 나아지지가 않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혁신을 해야 된다. 우리 생활에서 기존의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미래의 희망이 계속 없게 되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라는 식으로 혁신을 이끌어내는 워크숍도 하고 고민도 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신 분들도 있고 또 현재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의 희망을 잃어가는 그런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혁신을 기술 혁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생활 속에서의 혁신, 여러분 모두가 안트로프로녀가 될 수 있다라는, 혁신을 통해서 안트로프로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혁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전에 그 콜롬비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인, 기업, 국가의 혁신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보여준지를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도 큰 깨달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좋은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도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